매일 아침 동이 트기 직전, 저는 정원 뒷마당 구석으로 걸어가 얕은 땅 도랑 안에 놓인 매끄럽고 어두운 색의 평범한 강돌 무더기 위로 손을 훑어봅니다. 주변 공기는 완전히 건조하고 불과 몇 피트 떨어진 지표면에 흙은 딱딱하게 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아래에 있는 돌들은 신선한 습기로 미끈거립니다. 이 돌들의 아랫면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활발하게 맺혀 바로 옆에 심어진 채소밭에 깊은 뿌리 구역으로 직접 흘러내립니다. 흙 속에 묻힌 숨겨진 관수 라인도 없고 타이머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원자재비로 약 20달러 정도를 들여 무한한 물을 확보하는 잊혀진 구조 공학의 한 조각입니다. 값비싼 플라스틱 펌프를 샀거나 공공요금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대신 우리는 흔한 암석의 단순한 열질량을 이용해 대기 중에서 직접 응결된 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뒷마당에서 난 음식으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방식을 신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요행이 아닌 물리적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 공기가 토양 표면과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급격한 온도 저하를 강제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이 매일의 응결 주기 뒤에 숨겨진 측정 가능한 물리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당에 이 영구적인 수동형 급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배치 방법,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돌, 그리고 파야 할 정확한 각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사막 중 하나에서 한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숨겨진 강을 찾아서가 아니라 돌의 온도를 다스림으로써 나바테아인들은 간구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 페트라 주변의 제국과 울창한 농업 테라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부 시추 장비나 전기 펌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열이 서로 다른 재질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날씨 주기를 관찰하며 뚜렷한 물리적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낮 동안 강렬한 태양은 지형을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자마자 사막의 공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특정 유형의 조밀한 돌들을 모아 포도 덩굴과 과일, 나무 밑동 주위에 의도적인 무더기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 무더기들은 열 트랩 역할을 했습니다. 암석은 주변 토양보다 훨씬 빠르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돌들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온 보이지 않는 습기가 사막 지표면을 가로지르다 이 냉각된 돌들과 충돌했을 때 수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기체에서 무거운 액체 방울로 응결되었습니다. 이 물은 바위 아랫면에 모여 토양 속으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동이 트면 돌의 윗부분은 다시 가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 덮개는 이제 물리적 차단막 역할을 하여 가혹한 아침 햇살이 땅속에 갇힌 신선한 물을 증발시키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들 문명의 생존 전체가 이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도 저하 원리 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액체 상태의 물이 항상 우리 머리 위 공중에 떠 있으며 그것을 뿌리로 끌어내리는 것은 그 경로에 적절한 차가운 표면을 두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역사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농업 과학이 오늘날 가장 가혹한 농경 조건에서 이를 엄격하게 테스트했기 때문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산 화산 사막이나 황토 고원 레스 플라토의 건조한 평원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학자들은
이 암석 토양 열 역학에 대해 통제된 다년간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데이터는 결정적이며 제가 제 뒷마당에서 단순한 수분 측정기로 측정하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구자들이 작물뿌리 주변의 토양 표면을 자갈과 매끄러운 돌로 된 구조적 층으로 덮었을 때 그들은 수분 보유력에서 거대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돌층은 본질적으로 수분에 대한 일방향 물리적 밸브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낮 시간 동안 암석 차단막은 직접적인 태양 복사와 공격적인 건조한 바람을 차단하여 노출된 맨흙에 비해 지표면 토양 증발을 최대 40%까지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측정값은 해가 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돌 바로 아래에 설치된 측정 장비는 대기 중 응결만으로도 단 한 번의 건조한 계절 동안 수 인치의 간구량에 해당하는 수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차가워진 돌들은 밤 공기에서 주변 습기를 말 그대로 짜내어 밤마다 깊은 토양층에 측정 가능한 액체 부피를 더해 주었습니다. 제 정원 침대에서도 8월 말에 3번 4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노출된 흙줄들은 깊이 6인치까지 말라버려 먼지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응결 도랑으로 걸어가 어두운 강도를 걷어내면 그 아래의 겉흙은 묵직하고 손 안에서 뭉쳐지며 아날로그 측정기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분 수치를 나타냅니다. 과학적으로 이는 완전히 입증되고 검증 가능합니다. 20달러의 투자로 뿌리 구역 위에 놓인 물리적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세 기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다궈진 흙더미를 하늘에서 물을 능동적으로 끌어당기는 자가 급수 및 수분 보유 싱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땅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바로 위 공기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화 아래로 먼지가 일어나는 가장 건조한 여름 오후에도 대기는 엄청난 양의 부유수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너무 얇게 퍼져 있어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물리적 순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차가운 아이스티 잔을 현관에 놓아본 적이 있다면 몇 분 안에 그 잔 겉면이 뚝뚝 젖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잔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잔의 차가운 표면이 따뜻한 여름 공기에서 보이지 않는 습기를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에서 흔한 암석을 사용하여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와 똑같은 열 반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 주변에 배치하는 돌들은 온도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 돌들은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 순서는 역전됩니다. 맑은 밤 하늘 아래에서 지구는 열을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조밀한 암석은 느슨한 겉흙과는 전혀 다르게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돌들은 열을 빠르게 내뿜고 주변 밤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가워집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정원을 가로질러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밀어낼 때 그 공기는 돌의 냉각된 표면과 충돌합니다. 암석의 온도가 이슬점이라 불리는 특정 임계값 아래로 내려가면 물리적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에 닿는 공기는 즉시 냉각되고 수축하며 수증기를 머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기체는 무거운 물리적 액체 방울로 붕괴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엄격한 기계적 반응입니다. 돌이 주변 공기의 이슬점보다 차갑기만 하다면 응결은 밤새도록 표면에 방울방울 계속 형성될 것입니다. 차가워진 돌 아랫면에 무거운 액체 응결이 형성되면 그 후에는 단순히 중력이 작용합니다. 물방울은 바위에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무거워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부풀어 오르다가
아래 토양으로 직접 떨어집니다. 만약 이 물이 햇볕에 달궈진 맨땅에 떨어졌다면 아마 딱딱한 껍질 위에 고여 있다가 아침 해가 나무 위로 솟자마자 증발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들이 물리적으로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토양은 느슨하고 시원하며 투과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흙은 마치 마른 주방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물이 표면에 닿으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모세관 현상에 의해 즉시 토양층을 통해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것은 겉흙 1인치를 지나 채소밭이나 과일나무의 깊은 뿌리 구역으로 꾸준히 이동합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갈 때쯤이면 돌들은 다시 가열되지만 이제 그 물리적 질량은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돌들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평소 땅에서 수분을 앗아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밤 공기에서 수확한 물은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안전하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 시스템은 이러한 지하 수분 포켓에 매우 민감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뿌리는 자연스럽게 돌 아래에 이 축축하고 시원한 도랑 쪽으로 이동하여 매일 아침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바로 그 자리에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토양선 바로 아래에 격리된 자립형 미세기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뭄 중에 무성하게 자란 식물을 뽑아 보았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열역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삽 한 자루와 원자재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물리학이 어떻게 물을 생성하고 가두지는 정확히 알았으니 여러분의 마당에 실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소모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역 조경 자재 판매점에서 $20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재료만 모으면 됩니다. 이 대기 수분 발생기의 전체 엔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돌의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열 질량과 표면적을 가진 암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은 매끄럽고 어두운 색의 비다공성 암석입니다. 검은색 강돌이나 매끄러운 현무암이 완벽한데 어두운 색상은 낮 동안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밤에 빠르게 식을 때 거대한 온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의 석회암이나 구멍이 많은 부석 푸미체은 사지 마십시오. 그런 재료들은 햇빛을 너무 많이 반사하거나 응결된 물을 토양으로 떨어뜨리는 대신 자체 내부 구조로 직접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재 판매점에 가시면 작업자에게 골프공 크기에서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소량 주문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구체적인 크기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콩자갈처럼 돌이 너무 작으면 너무 빽빽하게 뭉쳐 공기 흐름을 차단하게 되며 이는 따뜻한 밤바람이 틈새로 순환하여 수분을 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돌이 너무 크면 무거운 응결을 강제하는데 필요한 집중된 표면적을 잃게 됩니다. 표준적인 뒷마당, 채소밭이나 과일나무 몇 그루라면 이 강돌 3-4 자루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 합성 직물 또는 기계식 밸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고에서 표준형 강철삼만 하나 챙기십시오. 심으려는 건조한 흙으로 돌을 가져오면 이 영구적인 급수 시스템을 유지해줄 실제 토목 형상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삽을 들고 채소 모종을 심으려는 곳이나 기존 과일 나무가 뿌리를 내린 정확한 지점으로 걸어가십시오. 수확된 물이 모여 뿌리 구역으로 가라앉을 물리적 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평하고 딱딱하게 굳은 흙 위에 돌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 밑동 주위에 넓은 고리 모양으로 얕은 도랑을 파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겉흙을 약 4~2인치 깊이로 파내고
이 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나무의 가장 넓은 가지 아래 구역이나 다 자란 채소, 식물의 전체 폭까지 확장하십시오. 흙을 제거할 때 도랑의 바닥이 중앙 줄기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지도록 각도를 조절하십시오. 이 특정한 경사는 단순한 중력을 이용하여 바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무거운 물방울이 가장자리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장 깊은 직근을 향해 흐르도록 합니다. 얕은 토목 작업이 완료되면 자재 판매점에서 가져온 어두운 강도를 가져와 분지 안에 놓기 시작하십시오. 도랑에 쏟아부어 지저분하게 쌓지 마십시오. 맨흙 위에 고른 층을 이루도록 손으로 직접 배치하십시오. 이 암석층의 두께가 약 3인치가 되도록 돌들을 서로 느슨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돌을 배치할 때 돌 사이에 작은 자연 공기 틈새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어있는 포켓들이 전체 시스템의 폐 역할을 합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정원을 가로질러 불어올 때 그 틈새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며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습기를 내부 돌의 차가운 표면에 직접 순환시켜야 합니다. 도랑을 고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면 바람을 막아 열 반응을 망치게 됩니다. 마지막 돌들을 주변 지표면 높이와 맞게 배치하면 영구적인 수동형 물 트랩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전체 장치는 땅속에 깔끔하게 자리 잡아 잔디 깎기 기계나 외바퀴 수레의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며 물리학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일단 돌이 땅에 자리를 잡으면 시스템은 완전히 스스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장한 뒤 10년 동안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을 일궈온 30년 동안 저는 자연 시스템에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열수분 트랩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전체 엔진은 어두운 강돌 사이에 비어있는 공기 포켓에 의존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을 바람은 필연적으로 마른 잎이 소립, 느슨한 겉흙을 마당으로 날려 보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유기물 부스러기들이 도랑에 가라앉아 돌 사이에서 썩게 되면 그것은 두꺼운 담요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공기순환을 완전히 차단하고 돌들을 단열시켜 급격한 야간 온도 저하를 방해할 것입니다. 공기가 차가운 돌에 닿지 못하면 응결은 완전히 멈추고 여러분의 $20짜리 수분 발생기는 평범한 자갈더미로 돌아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일정은 매우 간단하며 1년에 2번, 단 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무가 앙상해진 늦가을과 파종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봄에 뻣뻣한 소리 달린 빗자루나 표준형 리프 블로워를 사용하여 돌도랑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여름 동안 폭우로 인해 분지에 진흙이 씻겨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두지 마십시오. 4, 5년마다 한 번씩 장갑을 끼고 도랑에서 돌들을 꺼내 타프 위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삽으로 쌓인 흙을 긁어내어 깨끗한 4인치 깊이의 분지를 다시 확보하십시오. 정원 호스로 돌에 묻은 진흙을 빠르게 씻어낸 뒤 도랑에 다시 쌓으십시오. 기본적으로 열 질량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 아래에 합성 잡초 방지 매트를 깔아 흙이 섞이는 것을 막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합성 플라스틱 직물은 토양의 모세관 현상을 차단하며 이는 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뿌리, 구역 깊숙이 세우며드는 대신 매트 위에 고여 증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돌이 맨 땅에 직접 닿게 하고 공기 틈새에 부스러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물리학 원리가 대를 이어 하늘에서 물을 끌어올 것입니다. 완성된 도랑을 뒤로 물러나 바라볼 때 여러분은 기적이나 입증되지 않은 정원 꿀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속에서
농업을 이어온 응용 물리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강돌에 20달러를 투자하고 표준형 강철 삽으로 오후 한나절 동안 흙을 다듬음으로써 여러분은 뒷마당의 미세 기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기본적인 아날로그 토양 수분 측정기로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돌 분지를 설치한 첫 달 이내에 무거운 고무 호스를 잔디밭으로 끌고 다녀야 하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간 수도 요금은 더 이상 수도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매일 발생하는 지표면 증발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므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매일 밤 여러분의 땅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습기를 포착하여 작물의 깊은 직근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자체가 그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늦어름 폭염으로 노출된 겉흙이 갈라진 먼지로 변하고 보호받지 못한 채소들이 시들어 익지 않은 열매를 떨어뜨릴 때도 이 은결도랑에 고정된 식물들은 똑바로 서서 짙은 녹색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 시스템은 다궈진 아침 햇살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바로 위에 차가운 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물리적 순서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3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펌프나 지자체의 수압 또는 결국 햇빛에 사가버리는 기계식 밸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질량, 대기 응결, 그리고 중력이라는 영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칙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적절한 어두운 돌들을 흙 속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공기 틈새에 죽은 잎사귀가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밤의 온도 저하가 매년 여러분의 정원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만약 이 고대 공학 기술이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간과해온 잊혀진 물리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일구어 나갑시다. 지구의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